두 번째 주제인 천주사적 혼란과 새로운 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던 문 회장님의 진가는 이 기간에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2009년 교권 지도부는 부자협조를 통해 교회 종언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문선명 총재님의 뜻을 거역하고 문현진 회장을 축출하기 위해 천주사적인 반역이나 다름없는 통일운동 분열을 촉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1998년 이후 쌓아올린 부자협조의 기대가 모두 파괴될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이미 문 회장님은 문 총재님께 보내드린 2006년 서신에서 통일운동이 갈라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남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6개국을 순회하시던 중 통일교를 앞세운 막내 동생 문형진 씨가 가정연합 세계회장에 취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앞으로 통일운동이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강하게 예고하셨습니다. 심지어 같은 편이었던 어머니와 막내 동생도 아젠다가 다르기 때문에 훗날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이 되자 이와 같은 예고는 참혹한 현실이 되어 문 총재님의 가정과 통일운동 전체를 분열과 대립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2008년까지 통일운동을 최고의 절정기로 이끌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일가의 분열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지만 결국 어머니와 형제들, 교권 지도부들의 배신으로 천주사적인 혼란이 발생하자 문 회장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문 총재님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 3월 통일운동 분열의 신호탄이었던 속초 사건이 발생하자 문 회장님은 5월 4일 미국 몬타나주의 산장에서 조촐하게 40번째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문 총재님의 뒤를 이을 공식 후계자가 광야로 내몰려 이처럼 조촐하게 출발하셨지만 문 회장님은 이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고 문 총재님의 레거시를 지키겠다고 굳게 결의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세계적인 승리의 기반을 닦아온 문현진 회장의 3차 7년 노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를 앞세워 문 회장님을 굴복시키려는 교권 세력의 시도가 갈수록 노골화되는 가운데 문 회장님은 30년 넘게 거주했던 뉴욕 이스트 가든에서 마지막으로 주변 식구들을 초대해 자녀들의 합동 생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에 굳건히 맞서 싸우기 위해 최후의 보루와 다름없는 자신의 참 가정을 지키고 동시에 섭리의 최일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결심을 실행했습니다. 2009년 9월 가족을 이끌고 뉴욕 이스트 가든을 떠나 시애틀에 정착했습니다. 시애틀로 이주한 것은 섭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 총재님께서 미국 동부 뉴욕에서 자리를 잡고 세계적인 섭리운동을 펼쳐오셨다면 문 회장님은 환태평양 신문명권 시대를 맞아 미국 서부 시애틀을 하나님 주권과 참가정 이상 실현을 위한 섭리운동의 새로운 전진기지로 정한 것입니다. 문 회장님은 시애틀에 거주하셨지만 많은 시간을 자동차로 약 9시간 거리에 있는 몬타나주 산속에서 보내셨습니다. 이는 중요한 섭리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깊은 자연 속에서 정성의 기대를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문 회장님의 정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신앙생활에서 정성이라고 하면 새벽기도, 철야, 금식 등을 떠올리지만 문 회장님의 정성은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문 회장님께서
험한 산속에서 세우시는 정성의 기준은 섭리적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내적인 준비를 완료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가장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문 회장님은 한 번 산에 들어가면 전문 가이드조차 따라가기 버거워할 만큼 힘든 일정과 코스를 소화하시곤 합니다. 2009년 8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정성을 들이고 있는 문 회장님을 직접 뵙기 위해 약 20명의 지도자가 몬타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 회장님은 지도자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함께 산을 오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문 회장님은 숨을 고르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어떤 길을 갈지 결정하십시오. 만약 통일가의 식구들이 문 회장님을 직접 만났다면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 완전히 거짓임을 명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지금도 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애틀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 회장님은 아버님께 간곡한 서신을 올렸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GPF를 공식 출범시키고 아버님의 레거시를 지켜나가겠다는 절절한 심정과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권 지도부들은 문현진 회장이 문 총재님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비방했지만 문 회장님은 부모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 총재님의 업적을 훼손하고 있는 교권 지도부와 그들의 도구로 전락한 교회 조직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 회장님을 걱정한 일본 지도자 가미야마 다케루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가미야마 회장은 문 총재님과 미국에서 감옥 생활을 함께 했고 총재님께서 마지막까지 신뢰했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미야마 회장의 이야기를 경청한 문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나는 아버님을 떠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아버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가장 고귀한 업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꿈이 무엇인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꿈은 바로 그 아버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마친 문 회장님은 가미야마 회장에게 축복 가정을 염려하며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머지않아 거대한 섭리의 쓰나미가 통일가 전체를 덮칠 것이며 교회 지도부가 아버님의 이름을 빌려 자행했던 비원리적인 내용들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님의 본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이기에 식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아버님이 누구이신지 교육하고 축복 가정의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십시오. 문 회장님이 가미야마 회장에게 예고했던 섭리의 쓰나미는 곧 하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문 회장님의 경고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충직한 아들을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섭리를 유린한 결과 지금 통일가에는 하늘의 심판이라는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이미 수많은 식구들과 2세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식구들이 영적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내다보셨기에 문 회장님은 당신을 찾아온 지도자에게 나를 염려하지 말고 식구들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가미야마 회장은 문 회장님의 조언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성화 직전까지 문 총재님의 가르침을 전파했지만 가정연합 지도부는 문현진 회장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카미야마 회장을 출교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문 총재님께 가장 충직했던 제자이자 참된 축복 가정을 헌신짝처럼 낸 행위였습니다. 이런 카미야마 회장을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인정해 주신 분은 바로 문현진 회장이었습니다. 문 회장님은 카미야마 회장의 성화 소식을 듣고 그가 문 총재님의 충직한 효자이자 축복 가정의 형님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적 사명을 위해 헌신한 개척자임을 공인해 주셨습니다. 문현진 회장님은 문 총재님께 서신을 올린 뒤에 섭리의 최전선으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2009년 12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피스 컨벤션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건 출정식과도 같았습니다. 교권 세력들은 이 행사를 저지하려 극심한 방해 공작을 펼쳤지만 이 대회는 하늘이 예비한 의로운 인물들이 참여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문 회장님의 진정한 리더십과 섭리적 비전에 감동한 세계적인 평화대사들은 모두 교회 지도부의 행태에 분개하며 문 회장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평화대사들은 모두 문 회장님께 변함없는 신뢰를 표했으며 그 중에서도 필리핀 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도밍게스 여사의 선언은 문 회장님과 주변의 지도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도밍게스 여사는 문 회장님 앞에서 단호한 너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문 박사님께서 지난 10년간 필리핀과 세계를 위해 이루어오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 박사님에 대한 저희의 신념은 결코 변치 않을 것입니다. 문현진 회장께서 전개하시는 GPF 운동은 가는 곳마다 성공을 거두며 하늘이 준비한 인물들이 세계 곳곳에서 함께 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최고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문 회장님의 One Family Under God 비전을 하나님의 신성한 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일군 케냐의 마누 찬다리아 콤크라프트 그룹 회장은 2008년 문 회장님과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90세가 넘는 현재에도 문 회장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신도를 이끄는 하나님의 성회 대표 마누엘 페레이라 비숍, 그리고 1억 명 이상의 회원을 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조직인 인도네시아 나둘라툴 울라마의 사이드 아킬 총재도 문 회장님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다. 준비된 인물들은 문현진 회장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페레이라 비숍은 2008년 4월에 문현진 회장을 직접 찾아가 처음 만났고 1시간 정도의 대화를 통해 문 회장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해 연말에 문 회장님을 브라질로 초청하여 성대하게 GPF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든 행사 비용은 페레이라 비숍이 부담했으며 청중들도 하나님의 성회를 통해 초청된 이들이었습니다. 페레이라 비숍은 2년 뒤 문 회장님이 통일운동 공동체로부터 배척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문 회장님께 보내 힘을 돋아드렸습니다. One Family Under God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영적 지도자는 문현진 회장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며 이분의 영적 리더십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사이드 아킬 총재와의 인연도 문 회장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정말 우연한 기회에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이드 총재의 자택을 방문한 문 회장님은 GPF의 비전을 직접 설명하였고, 사이드 총재는 그 자리에서 나둘라툴 울라마와 GPF가 인도네시아에서 공동으로 글로벌 피스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이드 총재는 2017년 문 회장님께서 가정평화협회를 창설했을 때도 한국을 방문하여 뜻깊은 축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문현진 회장과 인연을 맺은 지도자들은 문 회장님의 리더십과 비전 및 철학, 그리고 일관된 노력에 기인한 투명한 운동의 성과에 깊이 감명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나서고 있습니다. 2009년 필리핀에서 문현진 회장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콤크라프트 그룹의 찬다리아 회장은 키바키 케냐 대통령에게 문현진 회장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문 회장님을 직접 만나본 키바키 대통령은 케냐 정부 차원에서 2010년 11월에 글로벌 피스 컨벤션 행사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키바키 대통령은 이디오피아의 현직 대통령까지 초청했습니다. 두 아프리카 대국의 현직 대통령을 단상에 모신 가운데 문 회장님은 무려 40분간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 감동한 케냐 대통령은 문현진 회장의 기조연설문을 아프리카 각국에 있는 케냐 외교 공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 총재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소망인 원 패밀리 언더 갓의 비전을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 가정연합은 뒤에서 어떤 행동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2010년 11월이면 가정연합이 여의도 파크원 소송을 일으킨 바로 다음 달이고, 전 세계적으로 문 회장님의 인격살인 캠페인이 극에 달할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문 회장님은 교회를 초월한 섭리운동에 매진했고, 그들이 반대하면 할수록 세계의 양심적인 지도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문 회장님을 돕고 나섰습니다. 남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비니시오 세레조 전 과테말라 대통령은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파라과이를 도덕적 혁신적 리더십으로 변화시키는 문현진 회장의 위대한 도전에 감명받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올해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여 뜻깊은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세레조 전 대통령은 2014년 문 회장님께서 출범시킨 남미 정상들의 모임인 라틴 아메리칸 프레지던셜 미션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칸 프레지던셜 미션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남미 지도자들의 도덕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문 회장님께서 발족한 파라과이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매년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프레지던셜 미션 회원들이 파라과이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것입니다. 사진에서 유일하게 동양인은 두 분인데 앞줄 중앙에 문현진 회장님이 계시고 앞줄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던 고 이기택 총재는 이미 한국에서 문 회장님의 놀라운 리더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문 회장님이 선친의 뒤를 이어 남북 통일운동을 숙명적 과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기택 총재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기라성 같은 남미의 전직 대통령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현진 회장을 중심으로 남미권 혁신과 발전을 위한 거대 담론을 논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파라과이 현직 대통령이 문현진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종일관 경청하고 진심으로 문 회장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40대 젊은 지도자가 이처럼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처음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통일운동의 분열 속에서 새로운 길을 출발하신 문현진 회장님은 통일가 식구들을 향해 진리와 정의, 선을 중심으로 섭리적인 삶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가정연합이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문 회장님에 대한 인격살인 캠페인을 계속하자 문 회장님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대표적인 말씀을 수록한 하나님 꿈의 실현 강연문집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문 회장님의 일관된 말씀과 섭리 행적을 드러내어 거짓 선전에 속고 있는 식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축복 가정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문 회장님은 직접 공개 서신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들어 한학자 여사와 교권 세력은 문현진 회장 제거를 위해 이용했던 문형진, 문국진 씨마저 축출하고 한학자 여사 중심으로 기원절 행사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문 회장님은 기원절의 참된 의미에 관한 내용으로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신에서 문 회장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4대 근본 질문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섭리의 중심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메시아의 사명을 망각하며 문선명 총재님께서 이룩하신 참 부모와 참 가정의 가치를 파괴해온 장본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기원절을 기념하느냐는 엄중한 지적이었습니다. 문 회장님은 축복가정 공개 서신에 이어 한학자 6개도 3차례에 걸쳐 서신을 보내 복귀된 해와로서의 참 어머님 사명을 환기시키고 본래의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오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될 경우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전체 통일가에 가혹한 하늘의 심판과 탕감이 미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어머니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서신에서는 어머님의 참된 자아가 다시 한번 어머님을 주관하여 하나님과 아버님 앞에 회개하고 당신의 아들을 찾을 것을 말씀드리며 그렇게만 하신다면 아들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약속과 함께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한학자 여사의 실족을 막기 위해 문 회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 여사는 아들의 충언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이 되어 2014년 하반기부터 자신이 6천년 만에 원죄 없이 탄생한 독생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달았으며 자신이 결단하여 아버님과 성혼하였고 아버님이 중심이 아니라 어머님이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학자 여사는 하나님과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배신한 천주사적인 범죄의 우두머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천주사적인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문선명 총재님이셨습니다. 총재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셨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혼란이 발생한 지 약 3년 만에 성화하셨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성화하시기 직전 교권 지도부들을 향해 천사장 루시엘보다 더 악하다고 심판하였으며 한학자 여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문 총재의 배우자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교권 세력은 문 회장님의 조문마저 저지했고 결국 문 회장님은 시애틀에서 별도의 성화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이후 문 회장님은 매년
문선명 참 아버님의 성화 기념일을 정성껏 기리며 아들의 삶과 업적을 통해 아버님을 위로하고 해방시켜드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문 회장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아버님의 아들이며 아버님으로부터 위대한 정신과 가르침을 상속받았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냈습니다. 부자 협조 시대에 맺어진 언약은 한 번도 깨지지 않고 문 회장님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